요거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기운이 깔아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접해지면. 그러나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집착으로 옵니다. 때로는 어떤 혼백은 옷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혼백은 자기의 폐물을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겠지만 측천 네, 착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가 동탈, 동토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제 이거를 동토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 물건에 얼마만큼 기운이 서려 있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 조부께서 이 곰방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자손이 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그리워서 놔뒀든 아니면 곰방대가 비싸서 놔두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기에 집착에 매여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곰방대 옆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고가구나 아니면은 뭐 선대에서 쓰시던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풍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초장 같은 것도 이렇게 두시는 게 계시던데, 만약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시집을 오실 때 그 화초장을 정말 엄마의 유품이라고 가져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친정엄마의 유품이라고. 그랬으면 그 친정엄마의 유품이었다라면 그 할머니는 그 화초장이 아마 당신의 엄마와 같이 모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가실 때 두고 가기보다는 들고 가고 싶었겠죠. 또 어쩌면, 그래, 우리는 어쩌면 그거를 당신의 유품이라고 우리 자손들은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뭐 진기맹기에 또 보면 그런 것도 있던데, 근데 저는 또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놔줘야 되는 물건들이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오래된 물건이 의외로, 왜 오래된 물건한테 우리가 이렇게 동탈이 많이 나느냐 하면, 이 동토가 나는 이유들은 그 물건에는 사람의 기운이 서려 있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할머니가 매만졌든 누가 매만졌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오래된 물건에, 그 물건에 누군가 바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라면, 그렇다고 본다라면 만약에 요 물건은 그 사람이 마지막 죽었던 늑대가 이쪽으로 떨어진다라고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거든요. 옛날에 오래된 이 박물관이나 이쪽으로 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모르겠던데, 개인의 소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싼 그림을 사고 또 우리가 작품을 사는 거거든요. 사진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진은 아무리 또 구도가 좋아도 거기에 적정 어떤 금액들이 있고, 그림이나 이런 거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붓대 끝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기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살성을 품고 그림을 그렸다든지 살성을 품고 어떤 글을 적었다든지 그랬더니 여기에 또 그 기운들이 어떤 작용을 해요. 부적하고 똑같은 기운들이거든요. 부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이 그 직접 우리가 결명을 해서 또 적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적도 그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적을 살 때 그만큼 가치를 주고 사시는 것처럼, 그림도 저는 어느 화가가 뭐 잘했다 어쨌다 저쨌다를 하기 이전에 조금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오래된 서예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안진경채도 있고 구양순채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요런 채들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개개인의 어떤 편지보다는 이 양반들은 그 서예체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하늘천 땅지 이러듯이 요거를 기본 학습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런 것 가지고는 기운이 내려온다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물건들은 저는 충분히 내려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참 좋아하던 술잔이 있었다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의 술잔이 자기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도 왜 어떻게 될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만약에 죽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갖고 가려고 안 하겠어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참 많이 도굴이 되었고 또 그거를 그냥 세상 밖으로 또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요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서 간 것 외에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동탈이 다 났어요. 동탈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 움직이는 물건에 누군가 붙어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헝거버리 나무꺼 버린 거 주워오지 마라 이러잖아요. 때로는 이 큰 칼이 어느 누구 말처럼 우리가 어느 장군이 쓰던 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칼 끝에 사람이 목이 베인 사람도 있을 거고 팔이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한많은 그 기운들이 이 칼 끝에 머물러 있을 건데 이게 좋다고 집에 두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옛날 옷이라고 해서 그 뭐 우리 할머니가 시집갈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그게 혹시 어떤 옷인지 모르잖아요. 그 옷이 그 양반이 그대로 그 옷을 집착으로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로 들어갈 때 이 문제들은 왜 없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보는 거고 개인들이 이렇게 소장하는 거는 저는 그게 뭐 단지가 되었든 뭐 요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는 가급적 조금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 집에 두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는 그래서 고가구도 굳이 옛날 거 오래될란 거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고가구도 요즘 재현해서 많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신품으로.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쓰셨던 것들은 당신께서 그냥 그대에서 우리가 보관도 좋지만 개인적인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금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오래된 서책도 옛날에는 인쇄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 탁본도 아니고 일일이 다 이 서필로 다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장하지 마라는 주의거든요. 우리가 오래된 부처님도 개인 소장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운이 이 부처님 요만한 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깃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년 300년 된 뭐 우리가 부처님을 만약에 우리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거든. 요거는 그 보관의 가치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감흥해야 되는 거지 한 개인이 소장되어서 저는 좋을 게 없다. 뭐 우리가 뭐 어느 집에 가면 뭐 일제히 뭐 일본 가도 뭐 지하의 창고에 뭐 우리나라 유물이 있다 프랑스 가도 있다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 끝이 좋다라고는 저는 결코 안 보거든요. 언젠가 한번 본 그 저기 뭐야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왜 어느 저 100년 전에 어떤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어찌됐든 이 할머니가 이 그림을 사서 자기가 창고에 두시면서 절대 이거를 집에 들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가 해놓으니까 이 그림이 뭐 새벽마다 문을 열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게 있었느냐 어느 화가가 100년 전에 어느 화가가 자기의 작품이 이름나고 싶은 그 욕심과 자기 애착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피를 섞은 거죠. 섞다 보니까 그 기운을 같이 섞어서 넣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욕심과 집착이 어디가 되었느냐? 자기는 이 붓대를 딱 놓고 죽게 되는 거. 혼이 같이 빨려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은 밤만 되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하물며 우리가 그림에도 있는데 우리가 오래돼 있는 그 물건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혹시 집안에 뭔가가 조금 하시는 일이 답답하고 하시는 일이 그렇다 하시거든. 우리 집에 오래된 물건은 혹시 없는가 한번 둘러보시고요. 또 우리 집에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는지 할머니가 좋아했는지 그 양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이걸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되거든. 맷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요거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기운이 깔아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접해지면. 그러나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집착으로 옵니다. 때로는 어떤 혼백은 옷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혼백은 자기의 폐물을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겠지만 척천무가 보니까 굉장히 폐물을 좋아했거든요. 그 양반이 옥을 참 좋아한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중국 가서 어떤 뭐 이런 데 가서 뭐 우리나라처럼 인사동 같은 데가 있다 해서 샀다. 근데 너무 이뻐서 이걸 샀다. 근데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 집착인 물건이었다라면 나는 이 끝에 탈이 반드시 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혹시 그런 물건들은 없는가 보시고 개인이 소장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개인이 소장했을 때 요 대가는 내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한글에 대한 해례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개인이 소장하지 마세요. 소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에 된 물건들은 그거는
국가에 기속을 하든 그들에 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여서 그들이 학습으로 익혀나가는 선조들의 학습으로 익혀나가는 이 뜻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어찌되었든 하초장이 되었든 뭐 하롯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는 볼 때 이거는 무조건 동탈이 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적하고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뭐 설령 뭐 우리가 뭐 박물관을 하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집에 이런 그림들을 잘 안 그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귀한 그림이 있어서 집안에 만약에 걸어두시거든 본인이 판단하세요.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보기에 너무 아깝다. 이 도자기는 이 그림은 이런 게 있거든. 그냥 욕심 놓으세요. 요거 하나 때문에 누구 말처럼 10억짜리 하나 들었다가 나 거꾸로 이거 거꾸로 돈 50억 60억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만천하에 만 사람이 보게 그렇게 만들으라는 작품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추사 김정희 작품도 만 사람이 보게 하지 개인이 소장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도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 자손은 자손이란 이유로 그분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조 할아버지도 옆에 있고 조부 할아버지도 옆에 있고 아버지도 옆에 있고 이렇게 살면 집안이 되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두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기 이렇게 뭐 여행단지나 관광지 가다가 오래된 뭐 숟가락이 있대서 100년 된 숟가락 사오지 말고 오래된 노쇠 요강단지 하나 있더라 이 사더라 이래가지고 절대 사오지 마세요. 그 요강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양박으로 많이 썼어요. 이래 숟가락이나 요강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구만신들이요. 그렇듯이 지금은 어째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옛날 거다고 귀하다라고 집에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 기운은 한번 들어온 기운 차단시키기가 귀신들이 오래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세대 좋으니까 좋은 거 옛날 복제품 이런 거 사시는 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는 더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